한국어를 쓰는 우리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 둘 중에 보통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I am an English teacher. I teach English. 자, 이렇게 이제 단순 현재형이라고 그러죠. 단순 현재형으로 묘사를 하면은 늘상 그러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뭐 I am an English teacher 이라는 말은 내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영어 선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teach English.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I teach English라는 이 말만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내 직업이 영어 선생이야 라는 얘기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먼 미래에 과거의 저를 회상하면서 내가 옛날에 영어 선생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 was an English teacher 또는 뭐 I taught English. 자, 근데 영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단순 과거형을 진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현재와는 단절이 돼버립니다. 영어는 아주 냉정한 언어예요.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I was an English teacher 이라든가 I taught English 이렇게 과거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를 듣는 순간 상대방은 그럼 지금은 아니군 이라고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have plus pp 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바로 그 완료상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pp는 past participle의 약자인데 이 participle 이라는 말 있죠? 이거를 제가 영영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he form of a verb that usually ends in ed or ing and is used as an adjective. 자, 한마디로 동사의 형태 중에 뒤에가 이제 ed 또는 ing로 끝나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녀석을 participle,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요리하다. 그럼 영어로 뭐죠? 뭐 cook.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ed를 붙여서 cooked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 이제 요리된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cooked food 그러면 cooked 형용사, food 명사 뭐 이렇게 쓰는 거. 이 앞에는 이 cooked. 자, 이런 게 바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주로 수동 그리고 완료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이제 영어에 있는 단어 중에 이제 interest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원래 갖는 뜻은 흥미롭게 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흥미롭게 하다. 이게 원래 이제 interest의 진짜 뜻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ing를 붙여서 interesting 이렇게 만드시면요. 쉽게 말해 흥미롭게 하는이 됩니다. 자, 그래서 interesting book 이렇게 말씀하시면 interesting 형용사인데 흥미로운 book 명사죠? 책. 그래서 흥미로운 책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런 거를 이제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능동과 그 다음에 진행의 느낌을 갖습니다. 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는 영영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Past participle, the form of a verb usually made by adding ed, used in some grammatical structures such as the passive and the present perfect. 자,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이제 뒤에가 ed 같은 걸로 끝나면서 어떤 문법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를 뜻하는데 뭐 수동태 그리고 현재 완료 뭐 이런 거에 주로 쓰이는 녀석들이 되겠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로 3단 변화라고 해서 이런 걸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study, studied, studied, learn, learned, learned. 자, 뭐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가 맨 세 번째 나오는 개죠. 각각 이제 studied 그리고 learned 같은 녀석들입니다. 이 두 단어의 경우 사실 그 과거 분사 맨 마지막 세 번째 거랑 두 번째는 과거랑 뭐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들도 있어요. 뭐 take, took, and taken, get, got, gotten. 자, 뭐 이런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뭐 또 불규칙 동사라고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 두 문장 있죠. 첫 번째가 I am an English teacher 요거랑요 I teach English 요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각각 동사가 이제 am이랑 teach인데 사실 뭐 am이라는 말은 그냥 앞에 I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원래는 이게 be잖아요. be 동사. 자, 그러니까 이 be 그리고 teach 이게 이제 각각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e의 과거형이 뭐죠? 예, 과거형은 뭐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was 아니면 were. 앞에 넣은 주어가 뭐냐에 따라 다르고요. teach의 과거형은 taught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ed가 붙는 그런 규칙 동사가 아니고 불규칙 동사죠. 자, 이제 이 두 단어의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의 형태를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비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 바로 been이고요. teach의 pp형 과거 분사형은 바로 taught입니다. 야, 이 모양 진짜 정 안 가게 생겼네요. 그쵸? 예, 저도 아직도 얘네들을 보면 정이 안 가요. 아니 뭐 이건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는 원래 그 한 언어가 깔끔하게 이렇게 진화해 왔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언어에서 단어들을 막 빌려와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게 맞는데 영어에서 자꾸 저 언어 이 언어 막 갖다가 단어를 쓰니까 원래 그 언어의 규칙을 그냥 따르다 보니까 다른 출신의 단어들은 각각 다 변하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규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별명입니다. 원래 자기 언어에서는 맞는 변화형인데 영어가 지들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거는 언어학자들 보고 연구하라고 놔두고 저희들한테 중요한 건 이제 뭐죠? 바로 이제 been 이게 이제 비동사의 pp형 그렇죠?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로 쓴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출발을 하는데 바로 이 been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단어는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 자체가 당연한 거죠. 아니 뜻이 없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단어가 물질적인 거든 추상적이거든 딱 그 어떤 거를 지칭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들은 사실상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간 부품처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자, 비동사를 이제 우리가 그냥 진짜 be 이렇게 써놓고 야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봐.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만 가지고는 뜻이 완성이 안 돼요. 아니 이거를 굳이 억지로 번역을 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뭐뭐여라 뭐뭐가 되어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니 이게 무슨 뭐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be 이렇게만 써있으면 알 길이 없죠. 비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비동사의 뜻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비동사를 영어로는요 linking verb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뭐 이어주는 그런 동사 정도겠죠. 이어주는 동사. 즉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문 뭐 I am an English teacher 여기서 이제 I 그리고 an English teacher 이거 두 개를 이어서 만든 게 바로 I am an English teacher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앞 뒤에 있는 두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비동사인데 즉 이거를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은 I는 곧 an English teacher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과연 be가 been으로 바뀌었다고 과연 이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할까요? 아니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linking verb였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형태랑 뜻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 그러니까 past participle라는 녀석은 사실 뭐뭐 된, 뭐뭐인 보통 이런 어감을 주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cook 이게 요리하다 그러면 cooked 이거는 뭐 요리된 이런 식으로요. 뭐 see 그러면은 보다인데 뭐 seen 그러면은 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be 이 자체의 뜻이라고 굳이 한다 그러면 뭐 이다 또는 뭐 있다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의 과거분사형인 been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뭐인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들을 볼까요? I've been an English teacher. I've taught English. 제가 우리말 해석을 써놨는데요. 사실 우리말 해석 자체는 그냥 단순 과거형이랑 별 차이가 없죠. 맞아요. 우리말은 즉 한국어는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박해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히 세세하게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지금 이 표현이 단순하게 과거 얘기가 아니고 그거랑은 또 다른 거다라고 해서 have 랑 pp라는 이런 구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의미를 섬세하지만 또한 확실히 바꿔주는 게 바로 이런 have plus pp 같은 그런 표현 기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인데 과연 이렇게 have가 들어가고 pp가 나오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될까요? 정확하게. 자, 기존 영문법서에서는 보통 뭐 have plus pp 같은 게 나오면은 경험, 계속, 완료,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보통 나누거든요.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좀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 그 have란 동사가 뭐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나온 이제 have plus pp 같은 데서 딱 진짜로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으로 쓰진 않았지만 have가 원래 갖고 있는 뜻 자체가 지금 잠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해서 뜻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뜻 자체는 내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동사로 쓸 때 그 have와 뜻 자체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잠깐 빌려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이 말을 좀 분리를 해보면은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been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인 상태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맨 뒤에다가 뭐 5년간 뭐 이런 말 한번 넣어볼게요.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for 5 years. 자,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분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been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인 상태를 for 5 years, 5년간. 그러니까 나는 5년간 영어 선생인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have는 현재형이죠. 자, 근데 이제 뒤에 나온 과거분사 been 같은 경우는 뭐뭐 된, 뭐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완료의 뜻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을 현재 그리고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보신다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for 5 years.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5년간 영어 선생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5년간 영어 선생이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은 원어민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영어 선생을 한 지 5년째구나.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taught English for 5 years. teach, 가르치다. taught, 가르쳤다. taught, 가르친. 자, 이 teach의 과거 완료 past participle, 바로 이 taught 같은 경우는 뭐 가르친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have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taught English, 영어를 가르친 행위 또는 경험을 for 5 years, 5년간. 즉 나는 5년간 영어를 가르친 행위 그리고 경험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뭐 5년째 영어 선생으로 일해왔다. 예, 뭐 요 정도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거고 또 영어를 뭐 가르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이제 이런 현재 완료 문장 같은 거를 보면서 뭐 이거를 한 뭐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경험, 완료, 그 다음에 결과, 계속, 정말 안 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재 완료 문장들이 진짜 딱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딱딱딱딱 속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용법으로 쓰였죠? 막 이런 질문은 사실 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for 5 years 이런 문장을 썼는데 뭐 내가 뭐 5년간 영어 선생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뭐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면접 상황인데 저쪽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영어 가르치는 일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대답으로 자, 제가 뭐 이력서에도 써놨지만 제가 5년간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굳이 따지면 이제 경험으로 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for 5 years 대신에 I have taught English for 5 years 라고 해도 거의 같은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과 그리고 경험 뭐 이런 게 아주 확실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좀 모호할 때도 되게 많고 뒤에 나오는 말이나 그 다음에 맥락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거 어떤가요?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 several times 또는 뭐 I have taught English several times. 일단은 뭐 several times라면 뭐 몇 차례 몇 번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been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인 상태를 several times, 몇 번. 즉 나는 몇 번 영어 선생인 상태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떤 그 과거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거죠. 뭐 그게 나의 현재 직업은 아닐지라도 또 뭐 본업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보세요. 뭐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taught English, 영어를 가르친 행위나 경험 뭐 이런 말이겠죠. several times, 차례, 여러 번. 자, 이런 경우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경험용법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를 딱 4가지로 나눠서 이거는 이런 용법,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완료 문장 같은 걸 보면서 실제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ben이라는 단어 자체를 딱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비동사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수동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teach, 가르치다라는 말의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형이 뭐였죠? 네, 바로 taught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taught이라는 요 단어를 비동사 뒤에다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뭐 be taught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비동사는 당연히 이제 원래 linking verb답게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곧이어 뒤에 나올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비동사 앞에다가 I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I am taught 이런 말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 뭐뭐 된, 뭐뭐인 이런 어감을 갖고 있는 저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taught, 바로 이 taught, 가르쳐진, 가르친 이 단어가 이 linking verb, 이어주는 동사인 be, 동사를 타고 그 앞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가 taught을 받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I am taught, 그럼 나는 가르쳐진다. 이제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I was taught. 자, 그러면은 나는 가르쳐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I 뒤에다가 have를 넣고 그 뒤에다가 pp를 붙여서 I have been taught. 나는 가르쳐졌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그냥 과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표현 방식들이 나오겠죠. 예,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수동태입니다. 한국어를 쓰는 우리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공부했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뭐 가르쳐졌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랑 언어 자체가 이렇게 단어를 이제 다른 형태로 바꿔서 중간에 이제 뭔가 이어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뭐 저런 표현이 굉장히 일반적이죠. 언어가 다르면 표현하는 그런 기법 자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I have been taught English for 5 years. 이 문장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런 거죠. I have, 나는 가지고 있는데 been taught English. 영어가 가르쳐진 그런 상태를 for 5 years, 5년간.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니까 나는 영어를 5년간 배웠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tell이라는 동사 아시죠? 네, 당연히 뜻은 말하다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tell, 누구, to 동사 또는 뭐 tell 누구 that 그리고 절. 자, 그래서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또는 뭐 누구한테 어떤 사실을 말해주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자, 이 tell이란 동사의 과거분사 past participle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바로 이거는 이제 tell, told 그리고 told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이제 be라는 아주 훌륭한 연결고리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am told가 되겠죠. 뜻은 뭐 나는 말해진다 정도가 되겠군요. 이거를 이제 과거형으로 바꿔서 I was told라고 바꿔버리면 그 뒤에다가 이제 to를 붙였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I was told to leave. 나는 떠나라고 말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보다가 고개를 한 번쯤은 갸우뚱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떠나라고 말해줬다라는 정도에 가까운 그런 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의역을 해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요, 한국말로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I 뒤에다가 have 붙여서 이제 PP용으로 바꾸면 I have been told가 됩니다. I have been told to study English. 자, 이제 이 말은 사실은 나는 영어를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왔다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되어졌다 뭐 이런 표현 방식인 거죠. 끔찍하지만 이게 5년간 그랬다고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은 I have been told to study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간 영어를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문법책에 나중에 다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뭐 현재 완료 수동형 이런 말도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모든 문법 용어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거를 깔끔하게 카테고리화 시키기 위해서 정갈한 언어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써먹느냐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een 같은 단어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게 되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얘는 원래는 연결고리 정도 되는 그런 단어고 영어라는 언어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단어와 단어들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 이거를 통해서 뜻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영문법 공부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문법이라는 거는 지루한 암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언어의 사용 설명서라는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 설명서를 내가 잘 이해하면은 부품을 잘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I am teach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문장에 이제 have를 넣어볼게요. I hav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I have랑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have도 동사고 am도 동사니까 이걸 이렇게 나란히 연결시킬 수는 없고 이 am 같은 경우를 pp형인 이 been 비동사니까 been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have been이 되겠죠. 자, 그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자, 그러면 이제 I have taught English 여기서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이렇게 바뀌는 순간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 정도의 어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 have taught English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뭐 내가 그랬던 경험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사실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이 말 자체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진행 중인데 이거를 뒤에다가 뭐 several times 뭐 수차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써서 뭐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보통은 since 뭐뭐 이래로 이 말이랑 굉장히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이 있겠죠. 뭐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since 2012. 나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의 어감 자체는 어떠냐면은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since 2012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 보다. 예, 이 어감을 좀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는 뭐 have를 had로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뭐 I had taught English 라든가 I had been teaching English, I had been an English teacher 이런 표현들이 이제 모두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을 언제 쓰냐고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과거의 어떤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해왔던 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재 완료랑 똑같은데 시점만 하나 과거로 이렇게 옮겨간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때를 시점을 딱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쓰면 진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그 학생 중에 지금은 영어 선생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기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When he was still a student, I had been an English teacher. 걔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나는 영어 선생이어왔었다. 굳이 직역하면 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걔가 학생이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나는 그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When he was still a student, I had taught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간 영어를 가르쳐 왔었다. 자, 세 번째. When he was still a student, I had been teaching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간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는 중이었다. When he was still a student, I had been an English teacher several times. 내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나는 그 전부터 해서 그때까지 영어 선생으로 몇 번 일한 경험이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When he was still a student, I had taught English several times. 걔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나는 영어를 몇 번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딱 가서 그 전부터 내가 그때까지 어땠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바로 과거 완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been 이거를 다루면서 이 have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짝을 지어서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즉 완료형에 쓰는 거고요. 이 been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been은 그냥 비동사의 pp형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완료형과 수동태까지 담당하는 게 바로 been이 되겠고 have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가지다 소유하다
그 뜻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때도 그거를 가지고 시제만 바꾸는 거죠. have였다가 had였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게 따로라기보다는 그냥 완료라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시점을 현재로 또는 과거로 어느 때로 묘사하냐, 이거를 가지고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이게 언어라는 거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의 뜻이 딱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그 단어들은 세포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세포가 어떤 세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뭐가 생성이 되고 어떤 게 막 돌아가듯이 단어라는 거는 항상 다른 단어와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몸 안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포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듯이 단어라는 것도 어떤 맥락에 쓰였느냐 에 따라서 다 다른 역할을 하고 다 다른 뜻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bene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고요. been 다루는 김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수동태까지 전부 다 다뤄봤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줄기가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 재산으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